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약이 된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참기름과 들기름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할머니는 나물 무침에는 꼭 들기름을 쓰셨어요. 그냥 향이 좋아서 쓰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엔 우리 몸에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들기름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은 이 들기름의 역사, 성분,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기름의 역사와 전통. 들기름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함께 해온 전통 식재료예요. 조선시대 문헌에도 이미 들깨를 기름으로 짜서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의서 동의보감에도 들깨가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줄이며 장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기록돼 있어요. 농촌에서는 기름을 짜서 음식에 쓰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 바르거나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즉, 들기름은 단순히 음식용이 아니라 옛날부터 약과 음식의 경계에 있던 귀한 재료였던 거죠. 두 번째, 들기름 속 영양 성분. 그렇다면 들기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오메가3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알려진 그 성분 말이죠. 놀랍게도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ALA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참기름과 비교했을 때도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아요. 알파리놀렌산ALA는 우리 몸에서 EPA, DHA로 일부 전환돼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돕습니다. 또 들기름에는 토코페롤 비타민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춰줘요. 쉽게 말하면 들기름은 몸속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천연 건강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염증 완화 효과 연구로 확인된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들기름이 정말 염증에 좋은가? 실제로 국내외 연구들이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의 항염 작용. 국제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뮤코트리엔 같은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관절염 완화. 2017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관절통과 뻣뻣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돼 있어요. 장 염증 개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ALA 장 점막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장염 같은 만성장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요약하자면 들기름은 단순히 맛있는 기름이 아니라 몸속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불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에 작은 상처나 자극이 생기면 면역 시스템이 불을 켜서 세균을 없애고 회복을 돕습니다. 이 불은 필요할 때만 켜지고 꺼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가공식품, 고지방 음식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은근히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들기름 속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은 이 불길을 서서히 줄여주는 소화기용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심혈관 뇌 건강과 들기름, 한국어 번역 버전. 들기름과 심혈관 건강.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고민 중 하나가 뭐죠? 바로 심혈관 질환, 즉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겹치면 혈관 속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들기름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핵심은 바로 혈관 청소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ALA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들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들기름은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걸 줄여주는 혈관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들기름과 뇌 건강.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뇌 건강에 직결됩니다.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에 의해 레이은 체내에서 일부가 EPA, DH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들이 바로 뇌 건강의 핵심이에요. 임상 영양학 저널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낮았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식물성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집중력과 기억력 유지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소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들기름은 뇌세포를 윤활유로 감싸주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 신경신호가 더 매끄럽게 오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들기름과 우울감정서 건강.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 더. 오메가3 지방산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정신의학 연구 저널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우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종합 연구 결과 메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와 균형을 돕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들기름은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도와줄 수 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60대 아버님 한 분은 평소 혈압이 높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진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는데 몇 달 지나니 혈압 수치가 조금 내려가고 집중력도 전보다 나아진 걸 느끼셨다고 해요. 물론 이게 전부 들기름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5번째, 피부 노화 방지와 들기름 확장판. 거울 속 내 얼굴, 왜 달라 보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는데 예전보다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늘고 탄력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사실 이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속 염증과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들기름 한 숟가락이 이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의 진짜 원인 염증과 활성산소.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늘 산소를 쓰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산물인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늘게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성염증이에요. 몸속에서 은근히 지속되는 염증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를 푸석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속에 작은 불씨가 계속 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스트레스, 자외선, 가공식품까지 더해지면 피부 노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들기름의 항산화 성분. 들기름에는 이 불씨를 잠재우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 오메가3 지방산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토코페롤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폴리페놀 식물성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수분 유지 능력이 좋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들기름은 피부 속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천연 화장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들기름 속 지방산은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푸석함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톤도 맑아집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들깨유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수분량이 높고 피부 탄력 지수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자외선 손상에도 도움. 여름철에 자외선 많이 받으면 기미, 잡티가 올라오고 피부가 빨리 늙죠. 들기름 속 항산화 성분은 이런 광노화 빛에 의한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즉,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안에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거죠. 노화 방지 동안 유지 비결. 우리가 흔히 동안 피부라고 하는 건 사실 콜라겐이 오래 유지된 피부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들기름 속 오메가3와 항산화 물질은 이 콜라겐 파괴 과정을 늦추고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탱탱하고 어려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피부가 맑고 주름이 적어서 늘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젊을 때부터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습관처럼 드셨더라고요. 특별한 화장품을 쓰신 것도 아닌데 피부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런 꾸준한 식습관 하나가 피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들기름은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중화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염증 완화로 콜라겐 파괴를 막아주며 세포막 보호로 피부 보습과 탄력을 유지하고 광노화 억제로 자외선 손상도 줄여줍니다. 즉, 들기름은 단순히 요리에 쓰는 기름이 아니라 먹는 화장품, 피부 속 보습제라고 할 수 있겠죠. 들기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들기름의 좋은 효능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방법을 몰라서 꾸준히 못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들기름을 일상 식탁에서 맛있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물 무침의 들기름. 제일 흔하고 또 가장 맛있는 방법이죠.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콩나물 같은 나물을 삶아서 소금 간 살짝 하고 참기름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무쳐보세요. 참기름은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내주지만 들기름은 향이 훨씬 산뜻하고 깔끔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나물의 풋내를 잡아주고 염증 완화에 좋은 오메가3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작은 팁. 나물에 들기름을 넣을 땐 뜨거운 상태에서 넣지 말고 살짝 식힌 뒤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향도 살아있고 영양소 파괴도 줄어듭니다. 국수나 비빔밥에 들기름. 여러분, 혹시 들기름 막국수 드셔보셨어요? 삶은 메밀국수에 간장 조금, 들기름 한 숟가락, 김가루, 깨소금, 그리고 오이채만 얹어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기름진 음식 생각날 때 대신 먹으면 훨씬 가볍고 소화도 편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를 수 있는데 들기름이 흡수를 천천히 해줘서 혈당 관리에도 좋아요. 비빔밥에 넣을 때도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면 맛은 더 담백하고 건강 지수는 훨씬 올라갑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들기름. 샐러드 하면 보통 올리브유 생각하시죠?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엔 사실 들기름 드레싱이 더 잘 맞을 때가 많아요. 들기름 1큰술, 간장 1작은술, 레몬즙 또는 식초 약간, 꿀이나 올리고당 조금. 이렇게만 섞으면 한국식 고소한 샐러드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상추,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와 정말 잘 어울려요. 밥에 들기름. 옛날에 할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방법인데요. 따끈한 흰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 간장 조금, 김가루 솔솔 뿌리면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들기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빵이나 토스트에 들기름.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토스트에 버터 대신 들기름을 발라 구워보세요. 의외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색다른 간식이 됩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버터나 마가린 대신 식물성 오일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들기름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에 들기름. 미역국, 된장국 같은 국물 요리에 마지막에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국물 맛이 훨씬 고소해지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특히 콩나물국 들기름 조합은 숙취 해소에도 좋아서 명절이나 술자리 다음날 아침에 최고예요. 제 지인 한 분은 원래 참기름만 쓰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식물성 오일을 다양하게 써보라고 권유하셨죠. 그때부터 집에서 나물은 들기름으로 무치고 아침에는 토스트 대신 들기름 간장밥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고 재검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실히 내려갔다고 해요. 물론 들기름 하나 덕분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작은 식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나물 무침 풋내 잡고 영양업, 국수 비빔밥 담백하게, 혈당 관리 도움, 샐러드 드레싱 한국인 입맛 맞춤 고소함, 밥 아이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간단 건강식, 빵 토스트 버터 대신 고소한 건강 간식, 국물 요리 숙취 해소,
맛과 건강 둘 다 챙김. 이렇게 보면 들기름은 그저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기름병이 아니라 우리 식탁을 건강하게 업그레이드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들기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기름의 좋은 점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들기름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그만큼 열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숟가락 한 큰술이 약 12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지방 섭취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보통 성인 하루에 1~2큰술 정도예요. 꾸준히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산패 기름이 상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빛과 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변질돼요. 산패된 기름은 냄새가 나쁘고 몸에도 해롭습니다. 산패된 기름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장기간 먹으면 몸속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오히려 노화와 염증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보관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기름 보관법. 햇빛 피하기. 들기름은 절대 햇빛이 닿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갈색병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기. 개봉한 들기름은 가능하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낮은 온도에서 산패 속도가 훨씬 늦춰집니다.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기. 큰 통으로 사면 다 먹기 전에 상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사서 자주 교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유통기한 지키기. 들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개봉 후에는 2~3개월 안에 다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빛, 열, 공기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들기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롭지만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방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들, 고지혈증이나 췌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름 섭취 자체를 조절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있는 분들, 드물지만 들깨나 들기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생기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들기름을 건강에 좋다 해서 매일 3숟가락씩 드셨대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몇 달 지나니 체중이 확 늘고 위장이 더부룩해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이 하루 1숟가락만 드세요 하고 조언해 주셨죠. 반대로 어떤 분은 들기름을 큰 통으로 사서 싱크대 위에 두셨다가 몇 달 후 먹어보니 쩐내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드셨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셨죠. 이 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들기름의 효능부터 먹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과 보관법까지 길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숟가락의 작은 기름이지만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과 뇌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와 노화를 늦추고 그리고 우리 식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소중한 건강자원이 바로 들기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꾸준히, 적당히, 올바르게 먹을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하루에 1숟가락, 신선한 상태로 맛있게 즐기는 습관. 이게 바로 들기름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 들기름 1숟가락을 더해보세요. 그 1숟가락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